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조각 45번 종합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문제는 세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앞에 조각 44번 종합소득공제랑 이 세액공제를 만약에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었다면 어때요? 종합소득공제 네 문제, 세액공제 세 문제니까 뭐 공제 쪽에서 7개가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 시험에. 라고 해석하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 또 좋겠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짧게 필요한 부분만 기출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앞에 소득공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액공제랑 소득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큰 흐름이랑 자세한 디테일들은 주관식 강의에서 소득세법, 주관식 소득세 실무 문제에서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필요한 만큼 하시고 추가적인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관식 강의 쪽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액공제다 봅시다.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이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럴싸한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로는 그럴싸한데 아니에요. 봅시다. 여러분 일용 근로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맞아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거예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죠. 자, 1일 급여, 일용 근로자가 하루에 받는 급여가 있다고 총 수령하는 돈에서 15만 원까지는 계속 일단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예요. 이거는 세액공제 아니고 소득공제를 해요. 거기서 6% 한 개 산출세액. 이게 산출세액이죠. 이 산출세액에서 여러분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55%를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고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제외한다고 세액공제 해준다는 말이에요. 즉 총 급여 쪽에서 소득공제를 15만 원 해. 그래서 6%를 곱해서 산출세액을 뽑아내고 여기 산출세액에서 55%를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다는 거야. 산출세액의 55%만큼을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식으로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산출세액에서 그냥 55% 제외하고 다 원천징수 한다고 보면 착각할 수 있어. 이거 세액공제는 없는 건가? 아니에요. 이건 55% 금액만큼을 식상해서 세액공제로 빼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은 맞아요. 이건 맞는데 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 안 해준다. 틀렸어. 55%만큼 해준다고. 산출세액의 55%만큼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가 포함되지 않으나 교과서 대금 포함된다. 틀렸어요. 봅시다. 어디가 틀렸는지.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 구입 비용, 중고등학생에 하나며 학생 1인당 연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중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하며 한 명당 연 30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교복 구입비 포함되어 교과서 대금 포함되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지만 암기합시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포함되며 이 경우 기본공제자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뒤쪽에 3번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는 나 본인이 낸 거 당연히 돼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 지급한 것도 포함해요. 이때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으며 소득의 제한은 받아요. 요게 포인트예요. 봅시다. 본인이 낸 기부금 당연히 되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돼요. 이거 동그라미야. 근데 어디가 틀렸냐? 하면 여기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죠. 뭐라고요?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소득의 제한은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 뒷부분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4번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틀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세액공제 쪽에서 정리가 되면 뒤쪽에 자 의료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요한 건 여기죠.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 게 맞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의료비를 내가 가족이 있어, 옆에. 가족이 있어.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있어. 자식이 여러분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죠. 근데 뭐 24세라고 해봐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그 24세 자식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했어. 의료비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비 공제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적어놨죠. 예를 들어서 나이 요건 20세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24세 자녀 라고 하더라도 그 24세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제출했다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20세 뭐 이하여 20세 이하긴 해요. 근데 소득이 있대. 100만 원 넘는데요. 그래서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됐죠? 다시 앞으로. 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야. 그래서 기본공제는 못 받아.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야. 하지만 그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 공제는 해준다고요. 배제되는 게 아니라고. 됐죠? 오케이. 거주자의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자녀가 3명인 경우 연 6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보시죠. 자,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일단 1번 자녀 머릿수로 공제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해에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했을 때 추가로 주는 게 있어요. 일단 물어보는 게 이거죠. 자녀 머릿수 몇 명인지 따라 하는 거잖아. 8세 이상인 자녀의 숫자가 8세 이상인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세액공제 달라져요. 자, 밑에 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2명까지는 각각 15만 원씩이야. 2명 초과분, 그게 3명째부터는 30만 원이에요. 지금 3명이라고 했지. 8세 이상인 경우 3명이니까 곰돌이가 3명 있는 경우예요.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얼마예요? 60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8세 이상인 기본공제 자녀가 3명인 경우는 15, 15, 30 해서 6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고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38번 했고 239번을 풀어볼게요. 239번. 세액공제 중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지출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나 국세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생의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로 30만 원을 지출했다. 맞아요. 1번 보세요. 자, 의료비 뭐라 그랬어?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없다고.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됐죠? 자, 안경 구입비는 1년에 50만 원까지 돼요. 1인당. 그래서 30만 원이니까 공제가 된다는 거죠. 2번.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100만 원을 불입했대요. 2번 볼게요. 2번.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문제상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도인 100만 원 내의 금액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됐죠? 2번 오케이. 3번. 나 국세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1,000만 원 지출했다. 이거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뭐 앞에 다 중요하지만 헷갈리기 쉬워서 3번. 여러분,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그리고 전액돼요. 됐죠? 세액공제 대상이 된단 말이야. 자, 만약에 여러분 대학원인데 가족을 위한 거다. 그럼 공제 안 돼요.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돼요. 됐습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세한 거는 주관식에 정리되어 있는 걸로 한번 공부하실 분은 집중해 학습해 보세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연 300만 원 지출 이거 안 돼요. 여러분 학원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 경우만 돼요.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 취학이 뭐예요?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주의하셔야 돼. 이거 시험이 많이 나와요.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속임수로 쓰기 좋거든요. 학원비는 뭐? 미취학 상태인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자, 나국세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으로 20만 원 제출했다? 맞습니다. 우리 여기 헌금으로 냈다. 종교단체 기부한 거니까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한번 해뒀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본인을 위한 거는 무조건 전액 다 돼요. 한도가 없어. 단 학원은 미취학 아동만 되니까 학원은 안 돼요. 그죠? 밑에 한번 정리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주관식용으로도 필요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로 보겠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 자, 요게 최근에 나왔는데 여러분 일단 기출된 것까지만 우리가 모든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 깊이 있게 못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기술된 거 위주로 봅시다.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 납부세액이 공제를 초과했다. 한도를 초과했다. 그럼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년 이내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됐죠?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있는데 여러분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우리 그 법인세 할 때 제가 강의 안 했죠? 직접 뭐 외국납부, 간접, 의제 이런 것들 안 했죠? 그래서 여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득세에서 나오긴 했지만 기입 획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기출된 데까지만. 알았죠?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공제된 걸로 보시고 이월해서 공제 한도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2번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 원천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거든요. 내용을 확인할게요. 2번 1번 공제 한도 10년간 이월된다는 건 이 내용이에요. 여기 정리했고요. 2번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납부했다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예요.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데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이월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더 알면 좋겠고 일단 2번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까다로운 거 압니다, 여러분. 기출된 것까지만 보세요. 적용받을 수 없다. 아니야. 해준다고. 공제. 3번.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이랑 이란 직접 외국납부세액과 의제 외국납부세액을 의미하며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요거까지는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세법 쪽에서 공부가 만약에 됐다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법인세 공부할 때 이게 기술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했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법인세법까지 다 설명하고 또 추가적으로 소득세까지 하게 되면 과해. 이게 뭐 매번 나온다면 또 제가 한번 설명할 유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거든. 일단 기출된 것까지만 보자고요. 여러분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에는 있는데 소득세법에는 없어요. 부존재한다고. 보세요.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이 있다면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 법인세액 중 수입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라 불러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하지만
그 개념 정의상 개인한테는 그걸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자회사를 개인이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외국에.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여지가 없어 뭐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서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부존재한다고요. 그거를 지금 3번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됐죠? 필요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이랑 의제는 소득세법에 있지만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그 규정, 그 의미상 있을 수가 없어. 소득에서는. 오케이, 맞아요. 맞는 표현 외웁시다. 반대로 나오는 건 틀리게 해줘야 돼. 만약에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이랑 이란 직접 납부세액과 간접 납부세액을 의미하며 의제 납부세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변주곡으로 나오더라도 맞춥시다. 됐죠?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외국에서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외국에서 직접 납부했잖아. 그러면 직접 납부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따로 밑에 있나? 직접 낸 거. 외국에서 직접 낸 경우는 그걸 바로 직접 외국납부세액으로 한다 이거야. 4번의 경우. 됐죠? 5번.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았다면 해당 조세조약이 있는 범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맞는 표현이고, 자, 어려워요. 알아요. 어려운 거. 이게 바로 의제 외국납부세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조약을 맺어서 외국에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나라 소득 개인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 줬대. 그렇다면 그 감면의 효과를 우리나라에서도 감면한 걸로 해줘야 서로 조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해주기로. 그런 조약이 있다면은 실제로 외국에 납부한 건 아니잖아. 감면받은 거잖아. 하지만 그 공제 의제 감면받은 효과를 우리나라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납부한 걸로 보겠다. 의제해 주겠다. 그게 바로 의제 외국납부세액이에요. 실제로 외국 납부했으면 그건 직접 외국납부세액이고 납부하지 않았어. 감면받았다고 해외에서. 하지만 외국에서 감면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면 감면받은 효과가 없잖아. 그래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감면받은 효과를 우리나라에서도 감면받은 효과를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외국에서 내지 않았지만 실제로 외국에서 낸 것처럼 의제해 주겠다. 간주해 주겠다. 그게 바로 의제 외국납부세액이라고요. 5번이라고. 그럼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아까 전에 뭐는 없다고? 법인은 외국 자회사가 엮여 있는 경우야.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자회사가 부담한 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낸 걸로 간접적으로, 내가 낸 건 아니지만 자회사가 낸 걸로 봐서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법인세법에는 있어.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외국 자회사를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여지가 없어서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상에서는 없어요. 여기까지. 지금 말한 것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240번까지 풀이한 걸로 마치고 세액공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하고 추가적으로 난 좀 더 궁금해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아시면은 우리 주관식 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강의를 이용하시는 것도 여력이 되신다면 추천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우리 이제 소득금액 계산 특례 쪽으로 넘어갑니다. 끝을 향해 가요 소득세도 고생 많으셨습니다.